네, 두 번째 수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밭이라고 하는 글자와 입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밭 하나만 그려놓고서 밭의 둘레 혹은 주변이라는 의미로서 둘레와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요, 우리 밭이라고 하는 글자에 귀퉁이 살짝 늘리고 아래에 입을 적어놓은 이런 글자를 우리나라만의 이름으로 쓸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자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밭에 입 하나 그려놓은 이 글자가 둘레 혹은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글자는 가다라고 하는 글자와 밭과 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인데요. 이 가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고,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고,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는데, 이거 세 개 다 길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혹은 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방적으로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다라고 하는 뜻 글자와 소리 글자가 합쳐진 건데요. 일주일이 7일을 한 번씩 돌면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돼가지고 일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문이라고 하는 글자와 빛의 합자예요. 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 두 짝의 모습이고요. 그럼 문 틈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의미에서의 틈 혹은 간격 사이를 나타내고 있는 글자예요. 자, 그 다음 글자는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꼬리가 툭 하고 튀어나온 강아지의 모습인 거예요. 자, 다음 글자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게 입이에요. 그리고 입 안에 무언가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래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현재와 같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 글자는 소리라고 하는 글자와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인데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위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입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무언가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가 퍼져나가고 있냐?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마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심장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음의 소리라는 뜻에서 나의 생각 혹은 의미, 뜻이라는 해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입이라고 하는 글자와 덜 자란 나무의 합자예요. 덜 자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첫 번째 수업에서 배웠듯이 이게 풀이었죠. 근데 그 풀 끝에 우둔지가 하나 나 있습니다. 아직 나무가 성장을 덜 해가지고 새로운 가지가 살짝 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끝에 새로 난 가지가 미세한 가지잖아요. 아직 덜 자란 나무에서 나온 미세한 가지라는 의미에서 맛으로, 이제 입으로 맛의 미세한 차이를 느낀다 라는 해석을 거쳐가지고 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뜻이라는 해석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의미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의미할 때 미자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맛 미자인 거예요. 아무튼 다음 글자는 여자라고 하는 글자와 덜 자란 나무의 합자인데요. 이거는 아직 미숙한 여자, 즉 여동생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유래가 불분명해요. 하지만 들어가다라는 뜻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자, 다음 글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와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사람 한 명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 사람이 한 명 더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성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인데요. 우리 성관계를 맺으면은 얼굴이 빨개지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라는 뜻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욕 혹은 정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크게 벌린 입과 농기구와 입의 합자인데요. 우리 크게 벌린 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아가리를 쩍 하고 벌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 사람의 몸통이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크게 벌려서 뭘 하고 있냐? 하품을 하고 있는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품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품을 왜 하죠?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크게 벌린 입이라고 하는 모양 글자만 채택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농기구와 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농기구를 들고서 일을 할 때 노동요를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이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한 번 더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노래를 하다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옆에 크게 벌린 입까지 한 번 더 적어주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물이라고 하는 글자와 비녀를 꽂은 어머니의 합자인데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글자, 요런 글자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요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녀를 꽂은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하늘은 남자, 그래, 바다는 여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양이라고 하는 글자와 눈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인데요.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게 양의 뿔이고요. 이게 양의 얼굴입니다. 근데 지금 글자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양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으로 눈 하나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뜻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물건을 붙이다 혹은 옷을 입다, 다 다르다, 즉 착륙 혹은 착용 할 때의 착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외울 때는 그냥 양 있고 눈 있는데 뜻은 물건을 붙이다, 옷을 입다, 다 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실이라고 하는 글자와 밥그릇과 밥뚜껑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실이라고 하는 글자는 왼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뭉치가 있는데 거기서 실이 세 가닥 삐져나온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이라는 뜻이고요. 밥그릇과 밥뚜껑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게 밥뚜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밥그릇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밥은 여기서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뜻 글자와 소리 글자의 합자인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실을 하나하나 꿰가지고 옛날에는 자수를 만들었죠. 근데 그 자수가 일종의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해라고 하는 글자와 칼을 찬 죄인의 합자인데요. 칼을 찬 죄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의 목에다가 칼을 채운 겁니다. 칼은 우리 조선시대 때 죄인들한테 채우던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아시죠? 사극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채워뒀는데 우리 칼을 채운 죄인을 길 중앙에 세워뒀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왜냐하면은 사람들 오고 다니면서 조리돌림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중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찬 죄인이 중앙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해가 하늘의 중앙에 서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 라는 뜻으로 빛이 비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손으로 붓을 들고 있어요. 근데 붓을 들고서 뭘 하고 있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다 라는 뜻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말이라고 하는 글자와 숫자 5 그리고 입의 합자인데요.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이 있고 입에서 무언가가 터져나가는 모습이에요. 이때 뭐가 터져나가냐? 말이 터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비슷한 글자 배운 적 있죠? 얘도 지금 입에서 무언가가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글자는 말을 뜻하고요. 이 글자는 소리를 뜻합니다. 둘이 유래는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도록 합시다. 위에 숫자 5가 적혀 있고요. 밑에 입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는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쓰이는데요. 일본에서는 잘 안 쓰이니까 그냥 이거 한 번만 외우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런 뜻 글자와 소리 글자의 결합으로요. 말에서 따왔기 때문에 언어 혹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말이라고 하는 한자와 감시하는 눈의 합자인데요. 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말의 몸통이고요. 그리고 말의 다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나 있는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긴 조금 어려운 글자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쓰기 귀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감시하는 눈이다. 이렇게 적으면은.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옛날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정부로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는, 파발을 보내기 위해서는 말을 탔어야 했어요. 근데 중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데 말 타고서 아무리 많이 달려봐야 조금밖에 못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땅덩어리 군데군데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역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철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는 그냥 외웁시다. 어려운 글자고요. 이렇게 적으면은 일본의 통화 단위인 N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가마솥이라고 하는 글자와 늪의 합자인데요. 가마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가마솥 뚜껑이고요. 그 밑에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속을 녹여내기 위한 가마솥을 뜻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 혹은 금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늪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물이 하나, 두 개 밑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흐르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에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늪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물이 한 군데에 고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글자는 금속은 금속인데 늪처럼 무겁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 납 혹은 흑연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풀이라고 하는 글자와 열매가 맺힌 나무의 합자예요. 이게 지금 열매가 맺힌 나무의 옛날 한자인데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열매가 맺힌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는 열매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열매라고 하는 글자에 풀이라고 하는 글자를 더해가지고 과일, 우리가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강조함으로써 간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많이 보셨죠?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아들, 아이 혹은 자식,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